저는 남는 목돈을 CMA 통장에 넣어두고 매일 이자를 받는데요. CMA 통장에 목돈을 넣어두었던 이유는 매일 3%라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입출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CMA보다 더 높은 금리에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금리형 ETF가 CMA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금리형 ETF 전체 순위 1위는 코덱스 CD금리이고요. 전체 ETF 상품 탑5 중 4개 종목이 금리형 ETF입니다. 저 역시 CMA 통장에서 금리형 ETF로 목돈을 옮길 예정인데요. 금융상품을 알면 알수록 제 돈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같이 계속 돈을 굴리고 싶은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머니입니다. 올해 금리 하락 3번 이상을 예상했었는데요. 지금은 3번은커녕 2번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금리가 지속된다는 의미는 돈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높은 가치를 지닌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미국 주식 투자하려고 하니 S&P 500은 싸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환율은 1375원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죠. 결국 타이거 S&P 500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보니 투자하기가 꺼려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높은 가치를 지닌 현금을 계속 놀도록 놔둘 순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높은 이자를 일복리로 주는 금리형 ETF가 ETF 탑5에 4개 종목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자금이 금리형 ETF로 쏠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금리형 ETF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리형 ETF는 기준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주고요. 예금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입니다. 토스뱅크나 CMA 통장에 목돈을 넣어두면서 이자를 받아가는 통장을 파킹 통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품은 ETF다 보니 파킹 ETF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ETF 상품이라는 점과 파킹 통장보다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리형 ETF의 첫 번째 장점은 일복리라는 점인데요. 보통 예금은 연금리를 제공하잖아요. 1년 중 만기 때 한 번 이자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금리는 매일 금리 1%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100만원을 넣고 이자 1%인 1만원을 오늘 받았다면 다음날 원금은 101만원이 되는데요. 101만원의 1%인 1만 100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원금이 늘어나다 보니 이자도 같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건데요. 예금은 보통 12개월 기간을 두고 금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쓸 수 없다는 건데요. 만약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약속했던 약정 이자를 받을 수가 없고요. 기간에 따라 약정 이율보다 더 낮은 이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리형 ETF는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시스템이고 ETF 상품이다 보니 중간에 돈을 인출한다고 해도 페널티가 전혀 없는 거죠. 세 번째 장점은 금리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건데요. 네이버에 예금이라고 검색해보면 3점 후반대의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기본금리가 따로 적혀 있는데요. 결국 기본금리에다가 우대금리 조건을 달성했을 때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개인정보 동의를 누르게 되면 나의 정보를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1% 이하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카드를 써야 된다면 가계부 정리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런 조건 없는 상품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안전하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예금 수준의 안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과 같이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목돈을 보관하기 최고의 상품인 거죠. 말만으로는 왜 안전한지 알기가 힘들잖아요. 이 부분은 영상 말미에 금리 종류를 알려드리면서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상품 이면에는 단점도 같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단점은 변동금리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4년 2월 6일 기준 코퍼 금리는 3.62%였고요. CD 금리는 3.67%였는데요. 24년 4월 25일 기준
코퍼 금리는 3.5566%이고 CD 금리는 3.57%입니다. 두 달 사이에 0.1%가량 금리가 낮아졌네요. 그러니까 예금 금리는 1년간 약정 이율을 제공하는 데 반해 CD 금리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금리가 하락한다고 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건 아니고요. 금리가 플러스라면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은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마이너스 금리가 된다면 예금 역시 마이너스 이자를 받게 될 거고요. 언제든 입출금이 가능하다 보니 마이너스 금리를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세금 15.4%를 부과한다는 건데요. 일반 계좌로 거래를 하게 되면 배당 소득세인 15.4%를 내야 합니다. 예금이나 적금 역시 만기 때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15.4%를 내야 되다 보니 세율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형 ETF 장점과 단점만을 언급한다면 영상을 보는 의미가 없잖아요. 장점을 극대화하고 작은 단점까지 커버하기 위해서는 어떤 용도로 금리형 ETF를 투자해야 되는지 알아둬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목돈 굴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요. 단순 투자 대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투자 대기 자금은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출금이 자유로워야 하고요. 파킹 통장이나 CMA 통장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계좌가 다르면 일단 한번 옮기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이런 수고스러움이 아니더라도 파킹 통장이나 CMA보다 금리가 높다 보니 금리형 ETF에 목돈 두는 것이 더 좋아 보이네요. 지난번 CMA 영상을 제작하면서 현금을 토스뱅크에서 CMA 통장으로 옮기고 매일 이자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을 계기로 CMA 통장에서 금리형 ETF로 옮길 예정입니다. 금융 상품을 알면 알수록 제 돈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저축이나 IRP를 활용하는 건데요. 특히 IRP 계좌의 최소 30%는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데요. S&P 500이나 SCHD와 같은 종목을 적립식 투자하는 것은 쉽지만 이 안전자산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때 금리형 ETF가 안전자산으로 인정되다 보니 IRP 계좌에서 활용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모든 금리형 ETF가 안전자산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금리형 ETF 9개 종목 중 2개 종목만 안전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코덱스 CD금리 액티브와 타이거 코퍼금리 액티브만 인정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금리형 ETF 종류로는 크게 CD금리와 코퍼금리가 있는데요. 사실 용어부터가 낯설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 괜히 거부감만 들더라고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CD금리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해주는 금리인데요. 은행이 단기로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금리인 거죠. 보통 91일 3개월짜리 금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에 CD금리라고 검색하시면 현재 CD금리가 몇 %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방법으로는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단기 금융시장 CD 수익률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코퍼금리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국채를 가지고 만든 무위험 지표금리인데요. 국채는 국가에서 보증하는 채권이다 보니 무위험 지표금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코퍼금리 역시 검색으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투자자가 신용 리스크 없이 얻을 수 있는 이론상 최소 수익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금리를 비교해 보면 CD금리는 은행에서 보증해주고 있고 코퍼금리는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는 금리잖아요. 신뢰도 측면에서는 은행보다는 국가가 보증해주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거죠. 일반적으로 CD금리가 코퍼금리보다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형 ETF 장단점과 활용 방안, 그리고 금리 종류까지 알아봤는데요. 금리형 ETF에 대해 알고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거 사야 돼?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 다음 편에서 금리형 ETF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